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올해가 지방자치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입니다. 95년에 동시선거를 통해서 부활한 지 30년 동안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앞으로의 30년을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30년하고 그게 같은 추세일까?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구 출산율과 관계된 것들이 지역적으로 다 같은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비수도권이 오히려 출산율은 더 높죠. 학교 출산율이 수도권에 비해서.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이동은 점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오는데 오히려 수도권의 학교 출산율은 낮으니까요. 또 하나는 역시 인구 변화에 있어서 또 권역별로 볼 때도 또 하나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게 그곳에 소위 말하는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특광역시, 그러니까 거대 도시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 농촌 중심의 지역하고의 차이를 보면은 이 비수도권의 광역시 인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제가 그 존립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 지방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방 재정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 자치단체들을 지금처럼 행정을 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하게 해줄까 생각해 보면, 이미도 수입 대비 세출을 비교해 보면 수입은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같거든요. 1인당으로 봤을 때. 하지만 세출은 1인당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작은 곳이 엄청나게 큰 비용,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 자립도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10%대로 아주 낮아지는, 그러면 이게 진짜 지방자치를 하는 단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즉, 그 안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하나의 패키지처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과 기초 간의 기능 조정이 그 권역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구 밀집의 대도시 지역과 과소 시군 지역을 구분해서 하는 차등적 기능 배분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안에서도 기초자치단체들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입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군 통합으로 시군 통합과 같은 전략도 필요한데, 시군 통합도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권역 내의 거점 도시하고 주변 지역 간의 통합 문제가 있고, 또 작은 지역들 간의 서비스 효율성 차원에서 하는 이 통합 문제를 우리가 또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인구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앞서 우리 홍 교수님께서도 청년 인구에 대한 그 이동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 통계청에서 보면은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순 인구 이동은 한 8만 1,000명 정도가 20대 인구가 이동을 했고요. 30대는 한 12,000명 정도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했는데, 40대, 50대, 60대는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귀농, 귀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친구들은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수권에서 취업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갔던 친구들은 친구 한 명 더 잡고 2명, 3명이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 학생들의 임금 구조를 보면은 17페이지에 보면은 일자라고 써놨는데요. 고등학교를 비수도권 지역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예를 들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서 다니고 수도권에서 취업한 이 학생들이 가장 임금이 높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방으로 지역 대학을 활성화하고 지방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훨씬 더 수도권 대학에 계속 집중되고, 그러면서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키우겠다 하는
말들이 저는 넌센스 아닌가. 실제로 투자되고 하는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개헌에 대한 부분, 수도 행정 수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수도 이전이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 집중 4가지 이유 중에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람은 나와서 서울로, 말은 나와서 제주도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수도로 집중에 그 은연중에 그 무의식 중에 둘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랫동안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믿음이나 기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팽창 시대의 균형 발전과 또 축소 시대의 균형 발전의 무게감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소 시대에 대응하는 균형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 불균형의 산물인 거점 지역의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교통망이라고 보고요. 아까 권희 교수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보면은 제가 세종에 살고 있는데요. 강원을 가려면은 대중교통으로 서울 갔다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충주에 있을 때 병원을 청주 가는 것보다 서울 가는 게 빠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좀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저희 혁신도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부에서 제가 지난 정부에 하여튼 굉장히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기대했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 결국 그것도 결과를 보면은 5대 광역시가 나눠먹기 식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무조건 비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균형 발전은 n분의 1 형식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인구는 지금까지 상향 이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젊은 세대들과 능력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지역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서 계속 이동을 해왔던 거고요.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보의 교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면서 그런 지역들, 특정 지역으로 인구의 쏠림 현상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지방 소멸의 문제가 인구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토 전반적인 문제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고 그 중에 어디를 지방 비수도권 육성할 것인가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좀 앞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모든 지역이 수도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들의 비교 대상이 수도권이 되고 있는데 결코 수도권이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 2025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단일 도시가 지자체가 오피셜리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걸 인지한 지 지금 딱 한 10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조금 들었던 생각은 작은 생각이고 조금 어떤 많은 고민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보면은 인구는 항상 맨 앞에 약간 고정되어 있는 꼭 들어가야 하는 하나의 꼭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 근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부문별 계획들이 이제 수립이 되는데 교통 포함해가지고. 근데 어쩌면은 이렇게까지 인구가 중요하면은 이제는 그렇게 앞에 마치 어떤 드라마의 1, 2화 정도가 아니라 좀 부문별 계획 안에도 물론 이게 제가 너무 당돌한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들어가야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본다든지 그런 실험적인 어떤 그런 파일럿 테스팅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권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39페이지 자료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용어 말씀해 주셨어요. 지방소멸에 대한 용어 자체가 좀 저도 일단 주문을 외우듯이 이제 좀 권희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것 같은 다른 긍정적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하면은 좀 인식 자체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방에서 어디가 제일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마강래 교수님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균형 발전 정책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효과적인가 했는데 실질적인 연구로 보면 비수도권의 대도시에 투자하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수도권 투자보다 더 좋아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규모의 불경제 때문에 생긴 것 같고, 비수도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문제는 뭐냐면 비수도권 대도시에 투자를 하면 지방 중소도시들은 또 이제 역차별되는 불균형 얘기가 나오죠. 저희가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도시의 연합, 여러 도시들을 묶어서 대도시권을 형성하면, 제가 계산해 보면 부울경 같은 경우 770만이거든요. 다 합쳐서.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메가시티가 되겠습니까,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이 있어요. 핀란드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 삽니다. 뭐냐면 그 정도도 사실은 국가를 형성할 정도의 네트워크가 된다면, 굉장히 잘 짜기만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경제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초강력 경제권 개념을 저희가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